안녕하세요. 최지봉입니다. 저는 지금 근대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군산에 와 있습니다. 역사와 모든 음식과 그리고 다양한 볼거리가 많은 이 군산에서 오늘은 어떤 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지 함께 가보실까요? 찾아가겠습니다. 군산은 금강과 만경강 하구 사이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으로 손꼽히던 이곳은 대한제국 시기인 1899년 개항을 했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아픈 역사와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대문화유산 답사 1번지 군산. 그 역사와 함께 군산 사람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맛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군산의 과거 100년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곳, 바로 근대 역사 박물관인데요.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소품들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오, 야, 여기는 고무신 가게네. 보니까 고무신빵. 예, 그때 이 군산에는 이 만월 신발 공장이 있었는데, 근데 만월표 신발들이 지금 여기 진열되어 있네요. 이 문수라고 하네, 문수. 280. 요건 265. 지금 제가 신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200. 예전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다 보니 과거로 떠나는 재미가 꽤나 쏠쏠합니다. 그런데 미국 취인소라는 낯선 이름의 공간이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군산 미국 취인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국 취인소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미국 취인소는 미국이 거래되는 거래소라는 뜻이에요. 거래소. 예, 이제 속칭 미두장이라고도 표현해요. 미두장. 네, 네. 미자가 쌀미자겠죠? 그렇죠. 예. 콩두자고. 예, 그래서 미두장. 미국이 거래되는 장소인데 거래 방법이 선물 거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물 거래 이루어진다. 한 달에서 3개월 이전에 이렇게 사가지고 시세 차익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주식 시장하고 좀 네. 많이 비슷하다. 주식시장. 네. 주식 잘못 투자하면 진짜 망해요. 폐가 망신을 오는데 그렇죠. 예. 그 당시도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예. 미국 취인소가 이렇게 돈이 선물 거래되다 보니까 돈이 상당히 큰 돈이 거래가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군산에 최만식 선생님이 최만식 선생님이 유명하신 쓴 탕이라고 분이죠. 하는 작품에 이 미국 취인소를 뭐라고 비유를 해놨냐면 군산의 심장이다. 군산의 심장이다. 심장이다. 그 당시에 군산은 그럼 여러 가지 잘 돌아갔겠네, 경제가. 물류 그죠? 유통의 도시 중에는 상당히 뭐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그 정도였죠. 활발했던 그런 곳이었죠. 그 당시 쌀의 시세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요동을 쳤다고 하니 미도 열풍이 어느 정도였을지 가늠해 봅니다. 군산 내양 근처에 있는 미국 취인소, 그 흔적을 찾아가 봅니다. 여기가 미두장짜리. 여기가 이제 미도장이 있었던 곳인데 또 다른 우리 땅에서의 수탈의 공간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수탈의 공간. 예.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미두라고 하는 그런 선물 거래를 하다가 탕진한 사람들이 이제 미두장 안에는 못 들어가고 돈이 없어서 이제 밖에서 자기들끼리 없는 사람들끼리 또 하는 하박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막군. 네, 실제로 최만식 선생님의 탕류에 보면 당시의 그런 어떤 시대 상황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예. 소설이지만 예. 고태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미두장 앞에 은행이 큰 은행이 있었는데 그 은행에 다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은행원이니까 대놓고 근무 시간에 와서 미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시켜서 자기도 미두를 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자 했는데 뭐 돈을 벌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소설 속에. 그래서 그럼 미두장 건너편이면 이 근처에 은행이었는데, 그럼? 그죠?
앞에 지금 보이는 은행이 네.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조선은행이라고는 하는 은행이에요. 근데 이제 이 조선은행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국책은행이에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전라북도 지점인 거죠. 국책이면 한국은행. 그렇죠. 요즘에 한국은행하고 똑같은 거죠. 한국은행 전라북도 지점인 거죠. 당시로 전라북도 본다면. 지점. 예. 그렇군요. 그 여기서 같이 거래했던 저 건너편에 은행도 한번 가볼까요? 예, 옛날 예, 은행. 예, 예. 저 은행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네. 일본인이 설계하고 중국인 석공들이 완성한 옛 조선은행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근대 건축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일제 강점기 시절 경제 수탈의 상징과 같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근거는 우리는 이만한 근거를 생각했고 그런 근거만 생각했는데 그리고 여기에 그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이 벌은 돈을 다 쌓였다는 거야? 쌓아놓고 이놈도 일본 애들이 다 사용했다는 얘기? 뭐.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금고가 채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굶주려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눈물 나는 얘기, 눈물. 아이. 그렇죠. 사실 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평정심을 찾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화가 치밀을 때도 좀 약간 있어요. 흥분돼요. 예, 예, 예. 일제 강점기 시절의 아픈 역사가 곳곳에 새겨져 있는 군산. 특히 군산 내항에 자리한 이 부잔교는 뜬다리라고도 하는데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안에서 배가 쉽게 드나들기 위해 일제가 만든 인공 구조물입니다. 호남평의 쌀들을 더 많이 수탈해 가기 위해 만든 이 다리를 보니 헐벗고 굶주린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이 다리를 만들어서 조회 앞에서 아마 쌀을 실은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부잔교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뜬다리인데 곳곳에서 우리의 슬픈 역사를 만날 수가 있네요. 오늘도 걷는다 정처 없는 이 발길 부잔교 옆으로 길게 난 부둣가에는 소설가 채만식 선생의 탕류에도 등장했던 제보 선창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강 한쪽 귀퉁이에 움푹 파인 모양이 꼭 제보를 닮았다고 그래서 이름이 붙여진 선창입니다. 한때 군산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제보 선창. 그만큼 이 물길을 따라 다양한 삶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번성은 사라지고 쓸쓸한 갯바람만 지나갑니다. 은혜 흐를 길은 아니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제보 선창을 중심으로 군산 수산업이 활발했었다는 건 남아있는 흔적만으로도 충분히 가늠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선창가 사람 허기를 달래줬던 특별한 음식을 찾아가 봅니다. 반지는 이제 멸치과에 속하는 생선이에요. 멸치과? 반지. 이제 흔히 잡히는 생선이에요. 잡히는 생선인데 이게 이제 대중화가 되지 않았었고 우리 그 서민들이 그냥 비싼 생선 회를 먹기에는 조금 부담이 가고 그다음에 또 간단하게 일하고 뭐 약주를 한 잔 마신다거나 할 때 이렇게 뭐 긴 시간이 필요 없고 그냥 조그만 생선 몇 개 갖다 놓고 저렴하게 빨리 먹을 수 있는 생선. 교수님 말씀 오시니까 네. 나 입에서 땡겨. 한번 들어가서 맞춰보시죠. 예. 그러시죠. 예. 이게 바로 반지입니다. 반지는 밴댕이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밴댕이는 강화도 사투리고 반지가 표준어라고 합니다. 작은 생선을 뼈째 발라 매콤한 양념장구와 미나리로 버무리면 세상에 둘도 없는 별미가 된다고 하네요. 자, 이 군산의 명물입니다. 자, 이거 반지 무침, 반지회,
반지 덮밥 세 종류가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전 회부터 예부터 먹어볼까? 이게 유명한 반주입니다. 반죽회. 제철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소하고 이 반주회가 특징이 호불호가 분명히 갈려요. 거칠한 또 이 가시의 식감이 있거든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 또 안 먹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만 먹는 회라고 보시면 돼요.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입맛을 자극하니 맛깔스럽게 생긴 무침에도 손이 가네요. 좀 무치게 난데. 무침이 나. 양념 맛이죠. 아주 싱싱하면서도 식감이 요즘 이게 제철이기 때문에 네. 많이 잡히고 많이 잡히면서 네.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죠. 좀 맛을 보니까. 네. 고도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 그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정미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정미소 일하시던 이제 그분 일들이 일을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서 이제 출출하기 때문에 이쪽에 들려가지고 이제 대포 한 잔 하고 이 구운 밴댕이를 한쪽씩 먹고 들어가는 그런 그 우리의 서민 음식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주 부담 없이 그냥 먹을 수 있고, 누구나 그다음에 쉽게. 네, 많이 먹지 않고 조금만 먹어도 괜찮은 그런 음식 중에 하나죠. 영양가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한 단백질도 꽤 많을 거예요. 네, 예, 단백질도 많고 비타민도 풍부하고 아주 좋은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기름기가 많아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함이 입안을 가득 채우는데요. 지친 하루 피로를 푸는데 이만한 음식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335 모여 반지회에 소주 한 잔으로 하루를 정리하는 군산 시민들의 모습이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없던 서민들이 먹으면서 이게 이제 흔히 서비스 안주로 줬습니다. 아, 서비스 안주.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생선이 귀하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아주 횟감으로서는 좋은데요. 참 부드럽고 맛있고 또 저렴하고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저렴하더라도 맛이 없으면 안 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맛이 있으니까 예, 오시는 예, 거란 예. 말이죠. 아, 그 주변에 반들 보니까 여기 자주들 많이 들어오시는 모양이 한꺼번에. 여기 예,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 이제 다른 생선회는 비싸니까 예. 이제 이것을 먹기 위해서 여기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이 생선도 뭐 이제 뭐 고급 생선 못지 않아요 보니까. 이 더군다나 이게 또 이 근처에 이 바닷가에서 군산 앞바다에서 잡히는 거고. 예, 예. 근데 저희는 저 출출할 때 와가지고 이제 사장님이랑 같이 해서 한 잔 먹고 집에 퇴근하는 중에 하루의 피로를 잊기 위해서는 그러죠. 한 잔술에 이 저 반지 안주가 최고 같아요. 예, 영양가 높지요, 저렴하지요. 예. 더군다나 무슨 비싼 거 같으면 먹지도 않을 텐데 누구든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이런 반지 자리 같아요. 주머니 사정 생각도 않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반지회. 군산 앞바다가 건네주는 소소한 행복이 아닐까요? 서해안을 바라보고 자리한 군산엔 반지 말고도 풍부한 해산물이 많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 문헌에 보면 이제 일제 시대 때도 보면은 여기서 잡히는 생선 중에서 뭐 민어라든가 그 다음에 준치, 뱅어 이런 것들은 일본 사람들이 주로 먹고 그 다음에 조선인들은 뭐 갈치라든가 그 다음에 아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다는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민어 같은 건 이게 생선이 비싸고 그렇죠. 이게 고급 생선이거든요. 민어, 준치, 뱅어, 예. 뱅어 이런 예. 거는 이런 뱅어포 같은 것도 비싸잖아요. 비싸죠. 예. 이 서민들이 맛볼 수 없는 그런 게 뱅어포였는데 네. 근데 일본 아이들이 많이 먹었구만요. 네, 그 좋은 당시에 이제 좋은 것들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많이 먹었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서민들이 이제 많이 먹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귀 같은 경우에는 그 왜 우리 어부들이 그물에 아귀가 잡히면 재수 없다고 버렸어요.
그런 소리 또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귀가 너무 못생겼어요. 입만 크고 네, 못생겨가지고 이 고기를 그냥 버렸다고 합니다. 선호하는 생선 아니었습니다만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이거에 대한 그 개발, 요리 개발을 이루어지면서 아귀를 이제 먹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아귀 얘기 나왔으니까 아귀 맛 좀 보러 한번 예, 가시죠. 이쪽으로 가시나요? 네, 예. 잡힌 아귀를 바닷물에 버릴 때 텀벙하는 소리가 나서 물텀벙이라고 불리던 아귀, 이젠 귀한 식자재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지금은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는 아귀는 지방이 적고 느끼하지 않아서 아주 담백하고 또 특유의 진한 맛을 품고 있습니다. 비린 맛이 적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아귀. 과연 어떤 맛을 선물해 줄지 기대가 됩니다. 뽀얀 생선살이 주방장 손을 거쳐 매콤한 찜으로 또 탕으로 그 모습을 달리했는데요. 아귀 요리와 함께 귀한 한상 차림을 대접받는 기분입니다. 세 보니까 21가지인데 이걸 다 먹을 수도 있고 뭐 골고루 맛은 좋아야 되는데 이거 한좀 이야 이거 뭐 보통 항상 저꼭 잔치날 같아요. 아유 좋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먹죠. 아구에 들어가는 그렇죠. 예, 내장들입니다. 내장. 요건 아구 살이고 네, 살이고 요거는 아구 지느러미 쪽이죠. 지느러미 쪽. 예. 사이즈가 작으면은 사실 먹을 그 가식비가 너무 작아요. 커야 돼요. 예, 일단 아구는 커야지만 이게 지금처럼 살도 두툼하고 먹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미나리와 가장 그 잘 어울리는 그런 생선 중에 하나고 서로 지역별로 이제 차이가 있는데 마산의 아구는 일단 겨울에 잡아가지고 이 추운 볕과 바람에 말립니다. 황태 덕장에서 말리듯이 말립니다. 그래서 약간 꼬들꼬들한 그 아구를 가지고 이 찜과 탕을 하거든요. 근데 군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생물을 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식감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마산 쪽은 약간 좀 쫄깃한 맛이 있다 하면은 군산은 좀 부드러우면서 담백한 식감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 서민 음식이에요. 그죠? 원래는 서민 음식이지만 지금은 굉장히 고가품입니다. 그렇지. 고급 음식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한번 보시죠. 풍성한 아귀살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풀려갑니다. 그리고 아귀와 찰떡궁합인 미나리와 콩나물이 젓가락을 부릅니다. 싸 먹어야 이게 저기 그럼요. 네, 그럼요. 미나리 콩나물 네. 완전 궁합이야. 그 내장. 네. 어떤 사람은 내장 안 먹어요. 와, 맛있습니다. 드셔보세요. 굉장히 쫄깃쫄깃하면서 식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맛있는 생선을 옛날 어부들은 왜 버렸을까요? 찜으로도 탕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귀입니다. 군산 같은 경우 이제 탕문화가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탕문화. 네, 생선이 많기 때문에 뭐 대구탕, 조기탕, 복탕, 뭐 우럭탕, 뭐 아귀탕, 탕이 상당히 발전돼 있습니다. 이 지역에 수산물이 많이 잡히고 생선이 많이 잡히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 우리의 음식이 된 것 같습니다. 바다에 사시는 분들이 당연히 좋아하지 해산물. 그럼요. 당연히 네. 좋아하지. 어린 시절부터 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식감이 부드러워. 쫄깃쫄깃하면서 아주 쫀득쫀득. 그 담백한 맛이
일반 그 다른 생선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에서 음식 하시는 주방장님의 이 손길이 아주 부드러워. 근대 문화유산이 거리 곳곳에 남아있는 군산. 그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시간 여행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걸음을 멈춘 곳은 다름 아닌 신흥동에 위치한 일본식 가옥 앞이었는데요. 전형적인 일본식 목조 가옥인 이곳은 실제로 일본인이 거주를 한 곳이기도 합니다.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골목길에서 만나자. 우리에겐 영화 촬영지로도 잘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구석구석을 돌아보니 그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네, 일제 강점기 시절에 흔적 중에 하나인 이 일본식 가옥이 들어와 보니까요. 참 우리 같으면 이 텃밭을 만들었을 텐데 텃밭은 하나도 없고 다 이렇게 정원을 꾸몄어요. 꽃과 나무로만 장식을 해서 이게 한 거의 1000여 평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나무는 목재 건물에 거의 유리로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아주 과학적인 집을 지은 것 같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네요. 일제 강점기 시절 포목상이었던 일본인 히로스가 건축한 가옥. 히로스는 군산 인피 부근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부를 축적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이게 잘 문이 안 닫히면 이렇게 초를 칠해서 매끈매끈하게 아래 위에. 백년의 세월을 지나온 이 집에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가 얽히고 섞여 있을 텐데요. 군산 신흥동 일대에는 일본식 건물들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한때는 일제 잔재로서 청산의 대상이었지만은 지금은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비극과 희극을 오가는 그 다양한 인생들을 떠올려보는 시간입니다. 제겐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길에서 만난 인력거가 제 발길을 끌었습니다. 안 타볼 수 없겠죠. 인력거에 몸을 맡기고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Someone told me long ago 아주 편안한데요. there's a calm before the storm, and I know 인력거가 지나간다는 걸로 알리는 종소리와 곳곳에 놓인 일본식 건물들이 절 옛날 그 시절로 데리고 가는 듯 했습니다. always say it'll rain a sunny day. 일제시대에는 돈 많은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돈 많은 유한 마담들이 이걸 이용했다는 얘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돈 많은 기생들이 인력거를 이용했다는 그런 내용의 이 책을 보았습니다. 아무나 탈 수 없었던 인력거를 타니 갑자기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Coming down on a sunny day. 꼭 영화 속 주인공 같지 않습니까? 승차감도 고급 승용차 못지않고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Cold and rain is hard, and I know it's been that way for all my time. 돈만 있으면 하루에 한 2번씩 탔으면 좋겠다, 야. 아주 안락하고 편안하고 승차감이 좋아요.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이수일이 심순애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수일이 돈을 벌어요. 그때 체벌이 돼서 아주 거드름 피면서 인력거 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그런 기분이었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재벌 행사하면서 거드름 피는 거. 그런 거드름 피는 사람들이 이거 이용하면 딱 어울리겠어요. 한적한 길에서 만난 군사는 옛 골목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근대 역사와 현재가 어우러진 군산의 길들은 여행의 묘미를 선사합니다. But if no one shows me what they want to see. 기류의 군산을 뒤로 하고 또 다른 군산을 맛보기 위해 찾은 곳은 짬뽕집이었습니다. 군산하면 짬뽕 절대 빼놓을 수 없죠. 짬뽕의 맛을 살리는 각종 해산물이 식욕을 자극하는데요. 거기에 이 집만이 갖고 있는 특허 재료 콩나물이 더해지고 토렴으로 맛의 깊이를 살리니까 그 맛이 궁금한 건 당연한 거겠죠. 어서 오세요. 와, 예, 군산에 오면은 외면할 수 없는 짬뽕. 자, 제가 시식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독특하네. 콩나물 짬뽕이에요? 예. 근데 왜 콩나물을 넣는 거예요, 이게? 아스파라거스. 해물하고 콩나물하고 섞이니까 숙취해서 좋고 숙취에 시원하고 군산에 있는 해산물로 짬뽕 만드니까 시원하고 얼큰하고 시원하고 얼큰하고 칼칼하고. 네. 그러니까 술 먹은 사람들은 참 좋겠네, 이튿날. 그죠? 그러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허를 내줬구나. 네. 예. 사장님. 네. 이 해물이 다양해. 이게 뭐죠? 이거는 홍합. 네. 이건 홍합. 그죠? 홍합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거는 이거 뭐야? 어이구. 낙지. 낙지? 네. 이 비싼 군산이라 낙지를. 해물이 많잖아요. 와. 해물이 많이 들어갔어요. 와, 이거 먹음직스럽네요. 먹음직스러워. 요거는 새우. 네. 왕새우가 큰 새우네. 다른 데는 새우가 적은데 여기는 아주 크네요. 콩나물, 콩나물. 콩나물 짬뽕. 네, 콩나물 짬뽕이 특허인 네. 바로 이 집에서 제가 콩나물 시식을 할까 합니다. 와, 면. 풍성한 해산물에 콩나물이 더해지니 그 맛이 더 감칠나고 시원했습니다. 야, 면발이 이 콩나물 짬뽕이라는 걸 처음 먹어보거든요. 근데 시원해, 역시 시원하고. 역시 특허 낼만 하구만. 아마 군산에서는 이거 하나하나 딱 이 집에 한 집인데 이 콩나물이 들어가서 그런지 개운해요. 엄청 개운한데. 젓가락을 쉽게 놓을 수가 없는 이 맛. 개운한 국물이 여행의 피로를 달래줍니다. 군산의 짬뽕은 왜 유명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왔습니다. 오, 이야. 화려 찰난. 와. 아유, 안녕하세요. 예. 여기 보니까 화교 역사관이네요. 예, 화교 화교 그 옛날 그 모습 좀 보여주고 예, 화교에 대한 그 얘기 한국 유래를 좀. 좀 알리려고 하고 이렇게 좀 해놨어요. 아이고, 참 잘하셨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화교 2세대로서 군산 화교소학교 교장을 지낸 여건방 관장. 직접 운영하던 음식점을 화교 역사관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 짬뽕의 원조가 군산입니까? 이게 지금 메뉴를 보시면은 이 메뉴를 보시면 여기 한자도 총화면, 한글도 총화면 나와 있죠? 천만면. 네, 총화면이요. 그 옛날 총화면하고 요 밑에를 보시면
이 한자로 총하면 돼 있어요. 한글은 달라졌어요. 짬뽕으로 더 달았어요. 그죠? 예. 근데 왜 초만면에서 짬뽕으로 바뀌었어요? 바꾼 이유가요. 이 총하면은 중국 저 산동 연대지방 음식이요. 산동. 산동 연대. 아, 연대. 그 연태 꾸냥이라고 그렇게 꼬랑주 그 유명한데. 연태라고. 그 연태시 그 고유 음식인데요. 예. 우동 좀 시원한 맛이 고 국물 맑고 초마면은 국물 좀 하얗고 고소해요. 네. 고소한 맛을 먹는데 이게 1970년대 들어와서 중국에서 오시는 우리 선조들 다 한 70% 이상 돌아가셨어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란 2세가 경영하다 보니까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한국 김치 먹고 저 매운 걸 먹어서 이 한국 분한테 이걸 좀 매우게 얼큰하게 하면 인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이 고추를 넣게 되니까 예. 그게 한 80년 넘게 하얀 국물 먹다가 갑자기 빨간 국물 돼버리니까 예. 손님이 화부터 내요. 내가 이거 처음에 시켰는데 왜 이거 뒤집어가지고 짬뽕 돼가지고 못 먹게 이거 뭐야 악수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이게 손님이 그렇게 화가 내니까 할 수 없이 이게 그럼 다시 해드릴게요. 다시 해드릴게요. 이거 버리긴 아까우니까 예.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예, 맛이나 보세요. 한번 보세요. 다 한번 국물 먹으면 열큰하기 좋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이제 술 한잔 하면 또 저거 매운 국물, 얼큰 국물 생각나거든요. 그 중독이 돼요. 네, 그러니까 또 와서 가끔 한 번씩 와서 그때 그 뒤집어가지고 짬뽕 내는 거 한번 해줘봐. 그렇게들 해요. 맛이 확실히 더 낫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날마다 와서 이제 야 이제 그 처음에 하지 말고 이거 해. 그러니까 메뉴에 이제 우리가 짬뽕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짬뽕 되고 그런데 이 다음에 메뉴는 아예 지금 처음에라는 말 없어지고 짬뽕만 남았어요. 아, 그때부터 초만면이라는 이름이 없어지지고 짬뽕이라는 그렇죠. 말이 생겼구나. 예, 그게 그렇죠. 이제 70년대 초. 그렇죠. 70년대. 그리고 1970년 이게 짜장면 80원인데 콜라 짜장면 80원이에요. 짜장면. 콜라 한 병 90원이에요. 아, 콜라. 그리고 맥주는 또 300원이에요. 네. 맥주 한 병이면 짜장면 거의 4개일까 봐요. 그때 그럼 짬뽕 팔아서 돈 많이 벌으셨겠네. 그 맥주 팔아야 또 많이 벌죠. 맥주가 비싸니까. 군사는 1899년 개항 이전부터 화교들의 이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군산의 화교는 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 산동성 출신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군사로 온 화교들은 상인, 농민, 노동자들로 이주민의 고달픈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농사했었어요. 아버님께서. 네, 아버지 농사. 아버지 두 형제가 왔는데 큰아버지는 저 음식점 오고. 그럼 그때 군산에 그 정착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한 1,500명 정도 넘었어요. 좀 많으네. 네. 거의 주가 이 중국집을 했었고 비단 장사도 했었고. 그때는 음식점은 적었어요. 그 1,500명 중에서 약 500명 정도 농사 일. 그래요? 3분의 1이 농사. 예. 1968년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만들어갖고 1년 내로 이 땅 처분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몰수한다. 그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다 처분하고 이제 처분하고 그다음에 뭐 하는 거야? 그게 이 짜장면밖에 할 수가 없죠. 그래요? 다른 거 할 곳이 없고. 그때 그게 60년대, 69년, 그 68년부터 69년 때 이제 획기적으로 이게 음식점이 많아졌죠, 숫자가. 70년대 군산에서 화교가 운영하던 음식점이 67곳이었다고 하니 군산의 중화요리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수십 년 전. 군산엔 화교들이 운영하고 있는 중화 음식점들이 몇 곳 남아 있는데요. 그중에 이 문화재청이 작년에 근대 문화재로 지정한 곳을 찾았습니다. 이 독특한 건물 내부가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데요. 꼭 영화 세트장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아까 들어오니까요, 무슨 홍콩 영화 보는 그런 장면을 느꼈어요. 위에 위층에서 그 칼싸움하면서 검객들이 막 날라 들어와서 여기서 막 치고 싸우는 그런 장면을 연상했습니다. 분위기가 또 홍콩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독특해요, 이 건물 자체가. 우리 건물이 완전 50년 넘었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50년 됐어요? 독특하고. 이게 무슨 문화재예요?
문화재 이제 지정됐나? 작년에 이제 군산 문화재가 지정됐습니다. 아, 문화재로. 그럼 이 집은 언제 몇 년이 됐어요? 우리 가게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는데 한 66년 됐습니다. 66년 됐어요. 1950년대 초에 문을 열어 1965년에 현재 건물로 이전을 했는데요. 근대 화교 문화를 보여주는 건축물로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 그래서일까요? 드라마는 물론 영화 촬영지로도 큰 인기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태양 속 현재 방영 중인 MBC 드라마 이몽도 이곳에서 촬영했다고 하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들 많이 촬영하고 드라마도 찍고 아주 유명한 장소 됐어. 유명한 장소. 아,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요. 많이 찾아오시고 촬영도 많이 하시고. 현재 영업 중인 식당이 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특이한 사례라고 합니다. 군산에서 가장 오래된 음식점으로 사장님이 태어난 곳도 이 건물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이곳에 남아 있을까요? 예, 우리 고부모님 중국에서 한의사에 있었어요. 아, 한의사? 예. 중국에서? 예, 예. 근데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자격증 없기 때문에 진매만 해드리고 그러니까 맥만 보셨구나. 맨날 봐드리고 처방만 해드리고 약은 안 팝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군산시에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장사도 하다 보니까 낮에는 신경 많이 쓰니까 낮에는 안 봅니다. 낮에는 안 보시고 아침만. 아침에만 그건 다 모래예요. 무료로. 예.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렇게 단골이 많이 생겼구나. 아, 여기 진맥 본 사람들이 딴 데 가서 짬뽕이나 짜장면 먹겠어요? 아, 여기 찾아와야지. 소음 많이 나가지고 서울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일제 뭐 가져오면 일제 안 받습니다. 아, 모두 선물도 안 받고. 안 받습니다. 절대 안 받아요. 아주 청렴하신 분이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여기서 무슨 싸움 같은 거 안 일어났어요? 뭐, 딱 싸우기 좋겠어. 건날들 여기서 딱 싸우기가 너무 좋아. 옛날을 얘기하면 뭐 드시고 도망가는 분들도 많죠. 옛날부터 예. 서울도 마찬가지고 도회지도 학생들이 돈 먹고 돈 없으면 그냥 도망가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시계 맡기고 뭐 그렇죠. 그러면 해가지고 나중에 돈 없으면 그냥 가시라고 그래요. 아주 후하셨구만. 예? 다른 사람 같으면 막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말이야. 아니, 그런 돈 거 받아갈 텐데 또 후하시다.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으신 거예요. 복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장사도 잘 되고 이게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거예요. 했잖아요, 그죠? 60년 넘는 전통 이 음식점의 짬뽕 맛은 또 어떨까요? 세월의 맛이 묻어있는 짬뽕 그 맛이 기대가 되는데요. 갖은 채소를 고추기름에 볶아낸 후에 육수를 붓고 싱싱한 해산물을 넣습니다. 거기에 또 불맛이 더해지니 보기만 해도 맛깔스럽습니다. 숱한 면에다가 짬뽕 국물을 얹어내니 군산 짬뽕 한 그릇이 완성됐습니다. 세월의 맛이 묻어있는 그 소문난 군산 짬뽕입니다. 한번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한 입 먹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이 군산 오면 짬뽕 하는지 알겠습니다. 국물 맛도 그렇게 짜지 않고 심심한 것이 괜찮은데요. 네, 드실만 합니다. 이게 다 해산물.
햄버거, 조개, 오징어, 새우부터 버섯도 들어가 있고 이 국물이 설근들을 딱 끌리는 맛이야. 약간 얼큰하면서도 짬뽕도 많이 먹어봤지만 도해지에서 이 군산 짬뽕을 소문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일단 면발이 좋아. 다른 면하고 솔직히 말씀드려. 면 보세요. 면발이 좋고 해산물이 엄청 많이 올라와. 다양한 해산물. 또 양이 많아. 요 국물은 무어로 하는 뭐 여기 영업집에 노하우니까 비밀이겠죠. 엄청 국물과 해산물 때문에 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총평 먹을만 하다는 거야. 손님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맛있어요. 2018년 사적 545호로 지정된 옛 군산 세관은 대한제국 시절인 1908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는 오래된 창고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내부는 카페로 탈바꿈을 했지만 골격은 그대로 남아있어 아주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그대로 자아내는 건물 자체가 세월의 무게를 느끼게 합니다. 여기가 프로니까 네네. 뭐 범상치 않은 건물 같아요. 범상치 않은 건물 맞습니다. 맞죠? 목재로 돼 있고 이게 네. 뭐 하던 건물인가요? 여기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에 만들어진 1908년도에 세관 앞에 그 구세관과 같이 졌던 창고입니다. 창고? 예, 보세 창고였습니다. 보세 창고? 예, 그렇습니다. 일본 당시 탁지부에서 진 걸로 기록되어 있고요. 예. 그대로 옷 하나 박지 않고 작년 12월 27일 날 재구성한 그런 카페입니다. 100년을 훌쩍 넘긴 공간에서 만난 오늘의 군산. 지난 세월을 끌어안고 오늘을 살아가는 군산 시민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그 도서관은 아니고 인문학 창고 맞습니다. 인문학 창고. 저희 매주 목요일마다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인문학 콘서트가 진행되고 콘서트 하면서 공부도 활발한 공부하고 그렇습니다. 음악도 콘서트도 하고 매월 첫 주는 음악 콘서트를 하고요. 나머지는 뭐 미술, 철학 다양한 그런 섹터로 구성된 인문학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 시민들이 아주 애용할 수 있는 곳이네요. 네, 많이 굉장히 오시겠어요. 뭐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반응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군산대학교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이 공간을 함께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의 끝자락에서 만난 옛 공간. 군산의 100년 역사는 마지막까지 여행자인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안고 있는 군산에서 역사와 함께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맛을 찾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그 맛을 느끼셨어요? 저는 많은 걸 느꼈습니다. 네, 먹을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또 생각거리도 많고 또 기억해야 할 거리도 많은 군산이었습니다. 이번 여행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